자, 보시죠. 328페이지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권자를 통해서 수립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비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기본 틀을 짰으니까 그 기본 틀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게 뭐죠? 정비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정비계획. 그래서 이것도 정비 기본 계획인데 그건 줄여서 그냥 기본 계획이라 그러고 이거는 앞에 빼고 그냥 정비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큰 틀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짜는데 당연히 정비 계획을 우리가 짜는 자는 안을 올리는 입안권자입니다. 왜 안을 올리냐면 정비 계획을 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정비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이런 계획을 짜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꼭 우리 지역을 뭐죠? 정비 구역을 정해 달라고 안을 올리는 거예요. 누가요? 입안권자가.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자가 누구죠? 도시죠. 그러면 이자들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큰 틀을 짠 자죠. 그럼 이자들이 뭘 잘 아냐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하면 그 정비구역을 정하는 자도 누가 돼야 돼요? 그걸 수립한 수립권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비법은 권한권자가 정말 헷갈리지 않아요. 왜 헷갈리지 않냐면 전부 다가 다 도시예요. 수립을 해서 기본 틀을 짜는 자도 수립권자고 뭔지 아세요? 그 수립을 한 자가 나중에 정비구역도 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큰 틀 짠 데 맞춘 곳을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니까.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정비계획을 짜서 올리는 자는 그 밑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정비구역을 정하는 자 밑에 있는 자들이 안을 올릴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돼요?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비계획을 짜면 그 안을 올리면 누가요? 지정권자가 그 정비구역을 뭐죠? 지정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을 우리 지역에 정비를 해주세요 하고 구역을 정해달라고 계획을 세우는 자는 누구예요? 입안권자라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이 앞부분에서 기본적인 틀을 짜고 구역을 정하는 자는 이 둘이 같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녀석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이 안을 짜서 올리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중에 정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어쨌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입안권자. 정비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달라고 올리는 입안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누구였죠? 수립권자. 누구 빼고? 군수 빼고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곧 뭐였죠? 수립권자. 그러면 이 수립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지정권자가 된다고요. 그 수립을 한 자가 잘 알 거니까. 그런데 그 자기 지역에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특별시 전체가 정비구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시 밑에 여기 노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구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구예요, 구. 근데 그걸 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위에 있는 자라고. 그걸 국장이 권한을 준 거라고요. 무슨 말이가 돼? 그래서 안을 올리는 자는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 번째 서열이라고.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정하는 자죠. 근데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해야 돼요? 지가 내려와서 입안도 했다가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지정도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입안권자를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군수는 도 밑에 있는 군수도 해당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도 해당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해요. 등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됐나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 세 번째. 서열 어디? 세 번째.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이걸 뭐 특별자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노원구청장이 정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구역을 정해달라고 안을 짭니다. 이게 입안권자가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그거를 지정받아요? 특별시장이 보고 그래 내가 했던 수립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틀에 맞네? 그래 지정해 줄게. 왜? 특별시 밑에는 여러 개의 구가 있으니까 다 정하는 거 아닐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 정하는 거야. 그럼 또 자,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짜겠죠.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입안을 해서 올린다고. 우리 구역 정해달라고. 그럼 누가? 광역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군수도 마찬가지고. 특별자치시장은 밑에 있는 어느 지역을 정하겠죠. 정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부분에 있는 뭐 협의하겠죠. 협의해가지고 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특별자치도 밑에도 기초자치단체 없죠? 없어요. 근데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행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서귀포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쪽에 있는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상이 시장인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서 뭐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좀 올려봐. 내가 바쁘니까 안 하니까. 너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안을 올리는데 올리는 거 실제로 얘네가 올리는 거라고. 올려서 그 다음 그곳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 누구다? 얘네들이라고. 됐나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 밑에 시장이 있죠. 도 밑에 시장이 있어요. 그죠? 도 밑에 시장이 무슨 시장이 있어요? 일반 시장도 있고 특별 시장도 있죠. 일반 시장도 있고 특별 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수립권자를 얘기할 때는 특별 시장은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래서 특별시장이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 그냥 시, 그렇죠? 일반 시가 아니고 대도시. 왜 특별시가 나왔죠? 네. 대도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와 말이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가끔가다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가 있는데 그 대도시는 수립권을 가지고 있는 수립권자 있잖아요.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일반 시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뭐 할 때는 구역을 정할 때 있죠. 구역을 정할 때는 하나의 도시잖아요. 그 도시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큰 틀을 짤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락받아서 큰 틀은 짰다고 이제. 짜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손을 안 대요, 도지사가. 그 다음부터는 터치, 노터치예요. 알겠어요? 아니, 기본 틀을 짰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내가 할게요. 성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제일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기본 틀을 짤 때는 도지사가 일반 시한테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에이, 군수는 아예 그런 틀도 안 잡아요. 이론이 작아져. 무시하. 그런데 일반 시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뭐 할 때는 그렇죠. 입안을 해서 뭐를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입안권자잖아요. 둘 다 입안을 해서 뭐 할 때 지정을 할 때 원래는 도지사한테 받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큰 틀을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도시니까 권한을 준 거예요. 뭐 할 때는 지정할 때는. 그래서 시장과 도 밑에 있는 시장과 군수가 모두 해요. 입안도 하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녀석들 있죠.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입안도 하고
정비계획 입안도 하고 뭐도 한다고요? 지정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다.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헷갈리니까. 그래서 머릿속 기억하는 겁니다. 뭐 할 때만, 기본계획 짤 때만 일반시, 이건 아예 무시하고 일반시는 뭐 하겠다? 도지사가 승인해 주겠다. 나머지는 도시에 해당되는 자가 하겠다는 거. 여기는. 아시겠죠?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 밑에 있는 시장이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누가 지정해요? 정비구역을. 그 시장이. 일반시든 대도시든. 됐나요? 그 다음에 군수가 입안을 올렸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했어요. 입안권자죠. 그럼 누가 지정해요? 군수가. 무슨 있어요? 지정한다고. 됐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안권자는 어디 있는 자들? 세 번째 서열.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 군수도 들어가고 여기에. 됐나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른다고 앞으로. 앞으로 시장, 군수 등 나오면 정비법에서 세 번째 서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나왔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입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정비구역을 지정도 한다고요. 직접.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청장 등 나오죠. 여기 구청장은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은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는 앞에 있잖아요. 지금. 둘이는 어떻게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입안은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정비구역을. 입안권자지.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게 정비계획에 해당되는 입안권자는 세 번째 서열. 됐나요? 그리고 정비구역은 어디예요? 도시. 수리권자와 같다고. 대신 조심하실 게 수리권자 할 때 도지사 부분 나왔는데 그건 크게 필요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이렇게 되잖아요. 도시 다 해당되잖아요. 됐나요?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권한권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딱 두 개. 뭐만? 입안권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만 누가 돼요? 세 번째 서열. 그 다음에 기본 틀을 짜는 누구? 수리권자는 두 번째 서열, 도시. 그리고 정비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도 누구? 두 번째 서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권한권자 나오는 게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328페이지 보세요. 328페이지에 2번 정비구역 지정의 1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중에 가로 1번 지정권자 나옵니다.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누구예요? 지정권자라고. 이게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가 해당 도시군이에요. 그러니까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뭐 한다고요?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정하는 거는 볼 게 없고 넘어가고 329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인접지역 포함은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가 정비구역 정할 때 딱 여기만 구역이 맞는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 부분도 같이 설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진입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과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누가 했어요? 세 번째 서열이 입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도 있다고?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원칙은 누가 했는데요? 세 번째 서열이 했는데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안할 때 조사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책에 좀 빠졌어요. 그게 작년 30일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 뭐 밑에 박스에서 많죠? 이 박스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31회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정비계획 위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특별시장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군수 부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밑에 있는 입안권자가 원래는 세 번째 서열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직접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입안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 다음에 자치구 구청장은 원래 입안하는 자였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입안을 할 때 정비계획 입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직접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지금 책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있는데 6번까지만 보면 돼요. 주민 또는 산업에 대한 현황이나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그리고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할 때요?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이게 31일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새로운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책에 그게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외우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거는 다 보세요. 무슨 현황,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현황, 모르겠지만 현황. 교통은 현황이 아니고 뭐죠? 상황. 그리고 또 뭐죠? 현황. 뭐 들어가면 돼요? 현황이나 상황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구 의견? 그렇죠. 입안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안할 수 있다 옆에다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있지. 거기에다가 조사 및 확인사항.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조사 및 확인사항 적어놓고 여기다가 현황. 무슨 현황, 무슨 상황, 그리고 무슨 주민의 뭐죠? 의견.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라. 어차피 암기사기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직접 지정권자가 입안할 때 조사 및 확인할 사항입니다. 무슨 현황, 무슨 상황, 그리고 무슨 주민의 의견.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고. 아시죠? 현황, 상황, 주민의 의견. 조사 및 확인할 사항. 됐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내용이 조금 빠졌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31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뭐 하는 경우 입안할 때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현황, 상황. 됐나요? 네. 현황,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격과 임대차 현황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빠진 거예요? 현황봉은 빠졌죠. 그러면 뭐하고 2번 아니면 4번이죠. 현황이 빠졌으니까 어떻든 외우지 않았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에요, 주민의 의견이에요? 그게 주민의 의견을 보는 거예요. 입안을 할 때 밑에 있는 풀뿌리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지 행정기관 장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사해서?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된다고. 이게 답은 뭐가 돼요? 2번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작년에. 새롭게 나온 문제예요. 원래 틀리는 문제죠. 새롭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책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쭉 안 보셔도 되고 330페이지 쭉 넘겨서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밑에 가로 6번 보세요. 가로 6번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 나와요. 거기 보시면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뭐해서? 입안해서 누구한테? 그렇죠. 구청장은 위에 있는 특별시장한테, 광역시 군수는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뭐 그 얘기예요. 그렇죠? 332페이지. 332페이지 보세요. 332페이지 보시면 2번 정비계획에 그러면 정비계획할 때 내용이 있겠죠. 정비계획할 때 내용. 거기 보시면 2번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밑줄 18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6번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밑줄. 그 다음 8번 세입자 주거대책 밑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이에요. 전부 다.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하는 것들이에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밑줄. 그리고 12번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건축물의 건축선.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건축물의 건축선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다고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비계획 내용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정비사업 적어놓으세요.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적어놓으세요.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예요. 근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 정비계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거는 나중에 조합할 때 정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관한 내용은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정비계획에. 아시겠죠? 아직 구역을 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잖아요, 아직. 정비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구역을 정하지 않는데 무슨 조합이 나오냐고. 무사히세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하고 의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답이죠. 그래서 옆에다 가로하고 X라고 적어놓으세요.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3번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나오는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334페이지 보세요. 334페이지 4번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 절차 나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비계획을 짜서 입안을 하죠.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입안에 대한 절차도 나오겠죠. 그 절차가 첫 번째 항상 똑같아요. 의협심 개념이 돼요. 그러면 가로 1번 주민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 것은 무슨 계획이었어요? 기본계획.
기본 계획은 세부적인 게 아니고 큰 틀이었죠. 그럼 이제 정비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정비 계획을 짤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공람해야 안 해요? 하겠죠, 당연히. 협심이니까. 그러면 이때 공람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은 기본 계획보다 세부적인 항목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날짜를 2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은 큰 틀만 잡았으니까 기간을 짧게 줘도 되지만 정비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14일 동안 못 봐요. 그럼 2배에서 몇 배? 30일은 줘야죠. 그래서 정비 계획이 30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을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며칠 이상 30일 동그라미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때 주민도 동그라미 30일도 동그라미 하고 주민도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주민의 안에는 세입자도 포함되어 안 돼요? 여러분 정비하게 되면 세입자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아, 세입자는 안 나가도 돼요? 세입자도 나가야죠. 그럼 세입자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주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대상에 세입자도 포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세입자도 포함한다는 거. 당연히 세입자도 포함해야죠. 그렇죠? 세입자도 와서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관리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 딱 2가지 개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5번은 안 보셔도 6번 보시면 뭐가 나와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나와요? 안전진단 부분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2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한다. 세입자 들어가야죠.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정비계획. 틀렸죠? 3번,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 4번, 건폐율하고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포함된다고.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 5번이 답이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틀려요? 다른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변경 나올 때 뭐 아니면 숫자 아니면 경미한 변경 기억나시죠? 숫자 아니면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숫자 가지고만 장난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단축하고 보시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에 변경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다른 걸로 안 낸다고 절대. 그렇죠?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되든 협의가 되든 주민의 의견을 듣든 지방의회 의견을 듣든 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 나올 때만 숫자 나올 때만 보시라고. 이게 20% 넘어서는 경우는 거쳐야 된다고. 기반시설 나올 때 10% 미만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10% 넘으면 거쳐야 된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왜? 여기다가 경미한 상이나 말 안 붙여요. 저처럼 친절하게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가서 옆에서 뭐죠? 경미한 상, 경미한 상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5번, 답이 5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330페이지 334페이지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6번 건축 사업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입안을 위한 안전 진단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 안전 진단은 뭐만 하는 거예요? 재건축만 하는 거예요. 왜? 재건축은 뭐만 해야 되니까? 건물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기 전에? 그렇죠. 입안하기 전에. 입안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구역을 정하려면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 요건에 딱 맞으면 이걸 가지고 정비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부터 테스트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뭐 안전진단 통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입안을 올렸을 때 그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무조건 통과해야 이 입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통과를 못하면 첫 번째 고리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절차가 있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 안전진단권자와 안전진단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19회, 25회, 28회 3번 나왔어요. 올해 이 안전진단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별표해서 봐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의 누구는? 그렇죠. 입안할 때 하는 거니까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적으세요. X. 입안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서열이지. 두 번째 서열이 아니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비계획의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온다고. 시도지사 아니에요. 입안권자예요. 안전진단이 입안할 때 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 실시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게 있죠. 건물의 수명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 구역에 어떤 건물은 수명 주기가 안전진단 할 때가 왔다고요. 그러면 누가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테스트를 와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먼저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거 조금 이따 나오는 거예요. 1번은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됐죠? 그런데 2번처럼 동그라미 2번처럼 19회 22회 두 번 나왔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 있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뭐 해서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이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자기네들이 요청했잖아요. 요청했으니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요. 그 얘기죠. 원래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걸 요청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자기네들이 그게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면 할 수 있다고요. 왜? 시기가 안 됐지만 건물이 노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19회 20회 두 번 나왔어요.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가? 10%예요. 10%.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분의 1, 10% 이상의 동의를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전진단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때. 참고사항 보세요. 19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예요. 입안권자는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 요청이 있겠죠. 주민들이. 1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응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동그라미 하세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일에게 뭐 해야 돼요? 통보해줘야 돼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가타부터 얘기해줘야 되죠. 전부 다 보면 니언하고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다 몇 프로예요? 다 10%예요. 뭐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다 10%. 동의는 10% 이상이면 돼요. 동의받으면 돼요. 이게 사항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10% 이상 동의받으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안전진단 대상 나와요. 안전진단 대상. 19회 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에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택단지에 뭐도 있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뭐도 있죠? 주택이 있죠. 그리고 옆에 뭐도 있어요? 상가도 있잖아요. 주택단지 내에. 그러면 주택만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상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는 안 하고 주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택은 해야 안 해요? 그럼 상가는 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라고. 그러니까 주택단지 말고 다른 데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건축물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주택만 X. 시험 문제는 주택만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X. 주택만 나오면 X. 됐죠? 주택만 X. 주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도 다 해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밑에 나오는 박스 있죠? 1, 2, 3, 4, 5번 있잖아요. 이런 건물일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 안전진단. 제외할 수 있다고. 어떤 경우에 안전진단 안 해도 되냐면 동그라미 1번, 22회 때 나왔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붕괴되어 신속히 이 붕괴됐는데 무슨 안전진단이에요? 보라 마라 이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회, 22회 두 번 나왔어요. 주택구조 안전상 너무 무너지지 않았는데 야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용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 안전진단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게 뭔 필요해요. 이게 눈으로 봐도 딱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위반권자 인정한 경우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다 됐다고요. 그러면 잔여 건축물이 굳이 안전진단 부분 아니더라도 할 필요가 없죠. 됐는데 충족됐는데. 그 다음에 4번 28일 들어왔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있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있죠. 이런 건물은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안전등급이 D, E 건축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전진단하면 A, B, C, D, E까지 있는데 보통이 뭔지 아세요? 보통 C, 센터, 가운데 보통이 C고 C 위로는 뭐 우수한 거기 있죠. C 밑으로는 불량인 거고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여기는 없지만 A가 우수, B가 양호, 그 다음 C가 보통, 그 다음 D는 뭐예요 지금? 미흡, 그 다음에 E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밑으로는 C가 아니고 D 밑으로죠. D 밑으로는 D 이하를 받은 건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미리 그 건물이 D하고 E를 받은 건물이라고 지금. 그런 건물을 다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밑에 보시면 3번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입니다. 동그라미 1번 22에 28이 두 번 나왔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나 건축 마감 그리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 기간이 336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밑줄. 두 번째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국토안전관리원 밑줄. 원래는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어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 됐죠? 그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인 경우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겠다?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 5번. 다 했어요. 네, 5번. 안전진단 결정 나오죠. 안전진단 결정은 28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뭐 하겠다? 결정하겠다. 됐나요? 네. 가로 5번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나와요? 적정성 검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8일 때 나왔어요. 정비계획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뭐 하겠다? 제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지정권자잖아요. 입안권자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 바로 지정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입안권자 옆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자기한테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정도 하고 입안도 하는 거니까 그냥 제외한다고 한 거라고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 보세요. 입안권자가 이런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딱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위에 있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하는 거 맞죠? 그 지정권자 위에 있는 국장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지정권자가 아닌 뭐라고 나온다고요? 국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도 28일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죠. 누구예요? 뭐 지정권자죠. 말 그대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는 입안권자가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관을 세 군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그리고 안전전문기관하고 또 국토안전관리원 세 군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세 군데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럼 지정권자가 봤을 때 얘네들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안전진단을 한 거를 가지고 안전진단 검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는 뭐는 빠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빠졌죠. 왜냐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 업체거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국가 소속이라고요. 공공에 해당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역, 니은, 기껏 해가지고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기역, 니은, 티에서 기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니은이 뭐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세 번째가 국토관리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해달라고 해서 안전진단 의뢰할 때 안전진단 기관으로 묶을 수 있는 세 개 업체를 지금 이 중에 하나 업체 가지고 안전진단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안전진단 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입안을 올렸다고, 해당돼 가지고 올렸는데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근데 지정권자가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나온 결과를 지금 E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E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업체한테 이거 등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업체는 국가 소속이 돼야 된다고. 공공.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관리원만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업체는 왜 빠지냐면 사적 업체인데 사적 업체들끼리는 네트워크망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거 이거 받았는데 좀 비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지정권자가 이거 해서 혹시 의뢰하면 우리 했는 걸로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를 검토할 때는 사적인 업체인 안전진단 업체는 뺐다고 지금. 이게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때 안전진단 검사 진단 업체가 들어가면 그거 틀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걸 가지고 검토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빠졌다고 해서 옆에 적어놓으셔야 돼. X라고 하나. 의뢰할 수 있다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 있죠. 맨 끝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옆에다가 화살 표시하시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X라고 적어놓으시라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33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부분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만 풀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8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그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맞죠? 네. 그 다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뭐하겠다?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뭐하겠다?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하기로 한 거야 이제. 그럼 지체 없이 위에 있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국장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 제출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 시장, 특별도지사 여기 있으니까 제외했으니까 빼더라도 도지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잖아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여기에 이것 빼고 안전전문기관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무사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직 그렇게 안 나왔지만. 되죠?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암기장 부분 볼게요. 자, 15번. 정비계획의 누구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위반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 실시하는 누구예요? 위반권자죠. 그렇죠.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안전진단 시기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이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일에 통보해야 돼. 가타부터.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어디? 건축물. 뭐만 아니에요? 주택만 X. 아니에요. 대상으로 한다는 거.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안전진단 안 받아도 돼요. 어떤 경우냐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들 그리고 구조안전상 사용검지가 했다고 위반권자가 인정한 경우, 그리고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시설물 안전 부분에 있어서 안전등급이 몇 등급? D 이하. 그렇죠. D2가 되죠. D.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마감 이런 것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아니에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냐면 구역이나 그 면적,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건축물의 건축선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정비계획이죠.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2배 정도 돼요. 얼마? 30일. 그러면 그때 주민은 세입자도 포함돼요? 오케이, 포함돼요.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라면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가 돼요. 도시. 그렇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얘기합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우리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구역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민 또는 사업의 현황, 토지 건축물 이용과 소유 현황, 토지 및 건축물 가격과 임대차 현황,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계획과 시행방법에 대한 누구 의견? 주민의 의견. 이걸 확인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이거는 오케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거야. 2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됩니다. 뒷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